문재인 민주당의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 불가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이것이 중요 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사실상 가덕도가 좋다. 이렇게 돼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김해 신공항이 좀 좁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전에부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 그게 너무 치명적이다. 이러고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처음부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다 하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거다. 그런데 때때로 문재인 민주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았다. 거기서 하던 거 우리가 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려받았으면 채무도 같이 물려받아야 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받겠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다. 워낙 문재인 민주당은 제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벌써 한 1년 정도는 도를 넘어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정이 딱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죽 죽겠으면 저 죽을 길로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은 이번 일을 한번 넘어가고 끝나는, 그러니까 제 입에 떡 하나 넣고 만족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이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인 씨앗인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진실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읽어내 보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뉴스를 한 몇십 건 정도만 이렇게 걸러서 추려서 읽어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는 것을 누구나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성실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그렇게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여러분은 쉽게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 2018년 4월 24일자 그때부터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뉴스 내용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동북아시아 해양수도 부산, 이거 실현하겠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서 이런 공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달라지면 오거돈 제가 여당 속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 이야기인데 아마도 문재인 민주당 측에는 아주 괘씸한 인간으로 이렇게 그 딱지가 붙어버린 것이 아닌가. 뭐 다른 사정도 있겠죠. 정치적인 계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권력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영이 다르다든지 좌파 속에도 진영은 갈래가 여러 갈래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26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17년에 기본계획을, 이게 이제 김해 신공항 이야기입니다. 김해 신공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8억 원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기본 설계를 2018년에 들어서 하는데 64억 원이 투입이 됐다. 그런데 그거 앞으로 멈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민주당 측에 있는 그 공직자들 또 선거직으로 뽑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 알기를 정말 촉애같이 여긴다.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2019년 상반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하고 그 검토를 끝내겠다. 그리고 나서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 이들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단계를 밟아갈 때 이게 중요한 것이다. 혹은 이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절차를 생략하겠다. 안전이라든지 혹은 그 사안의 확실한 집행을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건너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머리 나쁜 아이 이야기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남이 3시간 공부할 때 10시간 공부하기를 마다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 그리고는 2019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서 서둘러서 2028년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8년에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겠다. 아무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꿈은 이렇게 야무졌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2018년 7월 9일자 시사저널의 내용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동남권 관문 공항 이행을 위한 것이다 하는 논리를 자꾸 펴고 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해양 수도 부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거의 현실화되고 국민들도 그 이름이 이제 귀에 익은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측에는 이미 일찍부터 이 이정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오거돈 시장이 자기가 추진하려고 욕심을 부렸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전부 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씨는 오거돈 시장을 지지했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쯤 오거돈 시장은 내가 여기 끼어들 자리가 아니구나. 내 몫이 아니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가? 허성곤 김해시 시장. 김해 시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김경수 도지사도 반대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김경수 도지사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의 그 장관,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은 조금 더 이른 시간이었죠. 김해 신공항 이외에 현재 공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본 계획은 8월 중에 나올 예정인데 이제 오거돈 시장이 자꾸 문재인 씨의 공약이었다 이러니까 그 전에 오거돈 시장을 만나서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 자꾸 그 가덕도 주장하지 말라 하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6월 26일에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렇게 그때 당선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동남권 상생협약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셋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송철호 울산시장, 이 무슨 이때 선거 부정이 어떻다, 무슨 고래고기가 어떻다 하고 그 리마연 지난 강의에서 다룬 바가 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문재인 씨하고 오래 알고 지낸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7월 2일 취임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면은 이미 거기가 좀 좁다 해서 확장하는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뭐 그런 논의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서두에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제 주된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일 텐데 이미 그때도 이런 이해가 이미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송철호 울산시장은 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울산 시민들도 김해 신공항을 선호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자고
한 적이 없다. 이러면 문재인 민주당 측은 모조리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최소한 장관도 반대하고 문재인 씨의 절친도 반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거돈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반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28일 2대12의 보도인데 여기에서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하는 이야기를 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죠.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밀고 있는 가덕도에 대해서 경남도, 울산도 모두 명확하게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저주저하면서 미적미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가 이 정도 말했으면 반대한다. 그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이 연대해서 김해 신공항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으로 공장 입지가 바뀌게 된다고 해도, 이제 가덕도로 바뀐다고 해도 다시 이 부울경 그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신공항 입지로 부산은 가덕도를 추천했고 경남과 울산은 밀양을 추천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는 사실, 이거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울산은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주저하는 편이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동쪽에 있는 경남의 그 일부는 가덕도를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떻든 이렇게 질질 끌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참 숨죽이고 한참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도 반대하고 나도 반대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김경수 도지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 2019년 6월 2대12 뉴스가 나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2020년 4.15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직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과 관련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죠. 이 이제 성추문 사실이 폭로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김경수 도지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 경남신문, 지역신문이죠. 그 뉴스입니다.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이제 곧 발표를 할 그런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것이죠. 동남권의 신공항이 항만과 연계가 돼서 24시간 쉬지 않고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하게 건설돼야 한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편 겁니다. 오거돈 시장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는 2020년 6월에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을 때 오거돈 시장이 나간 것은 2020년 4월이고 2020년 6월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또 약하게 그리고 특별한 그 주장을 이제 이때는 했는데 7월에는 했는데 한 6월만 해도 조금은 그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경남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을 할 때 무소속 이병희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김경수 지사님의 심정은 가덕도라는 것인데 왜 가덕도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답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것이 김성주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광역교통망 구축 문제는 부울경의 메가 이슈이고 당 차원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뭔가 앞에 청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7월 23일 부산일보를 보면은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 2020년 6월과 2020년 7월 2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 주장을 했죠. 이게 큰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전부터 이야기는 조금 나왔지만 이때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김경수 도지사가 책임지는 그런 태도로 나서서 나는 이거다 하고 비로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산일보 내용을 보기로 하죠.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권에서 문재인 민주당 측이 되죠.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는 바람에 촉발된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다. 이 국가균형발전 이슈하고 맞물린 것이 동남권의 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그래서 동남권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없이는 균형발전도 없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허용도 부산 상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7월 22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김경수 도지사가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참고 숨기고 기다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김경수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울산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서 반대한다 그랬죠. 오거돈 시장 때. 이러고 보니까 이 앵무새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때 전라남도 의회에서 바로 이날 7월 22일에 가덕도 신공항 지지 영상을 만들어서 부산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들이 한편인가? 이런 면에서 부울경에 있으면서 우리 경상도다, 경남이다 했던 사람들은 냉수 마시고 속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경남, 우리 흔히 경상남북도를 영남이라고 그러죠. 또 전라남북도를 호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깨졌다. 지금 이 김경수 도지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전라남도 의회가 있다. 뭔가 색칠할 판을 다시 선택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기준이 이렇게 뭉치는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겠죠. 지역이 아니고 이념이나 신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7월 28일 부산일보의 보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낙연 씨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낙연 씨의 발언을 영상에서 직접 녹취를 해서 그것도 같이 다루어 보기로 하죠. 이때 이낙연 의원이 부산 롯데호텔 조찬 강연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꼼꼼히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속을 알 수 없는 겉다르고 속다른 곰이다 하는 이미지 있죠. 우리가 흔히 러시아나 소련은 곰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제 내용을 잘 살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 씨의 말입니다. 오늘날 부산의 수출 비중은 매우 낮고 인구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서울에서 부산,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부산이 수출 비중을 낮췄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부산에서 아이들 출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살씩 나이 먹게 만들었습니까? 관계없는 이야기이죠. 이유 없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2,500만이 넘는 국민을 갑자기 편을 갈라서 저쪽 편, 디 아더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이 정도 인간이었는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을 두루 국민을 평등하게 하다못해 공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기를 기대했죠. 나름대로 무슨 대선 후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애를 못 낳는 것도 이 수도권 탓이다. 부산에 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수도권 탓이다.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부산 사람들은
나이를 한 해에 2살, 3살 먹어가지고 노인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이 다 부산으로 옮겨갔습니까? 이들의 그 근거 없는 증오심은 참으로 용서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증오하는 그런 공무원, 정치인은 범죄자하고 동일합니다. 이낙연 씨의 말입니다. 부산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고층 건물이 많고 수도권에 돈 잘 버는 회사가 많고 그리고 수도권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뭐 이렇고 그리고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서울, 경기, 인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부산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도시가 됐다. 부산이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노인만 늘어나는 이거 아주 노인을 무슨 짐이나 쓰레기 취급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사람이 나이 들면 이렇게 거추장스러워한다. 이러고도 인간인가?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때 1등 가는 도시하고 2등 가는 도시 사이의 격차가 좁을수록 그냥 고만고만할수록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격차가 벌어질수록 발전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학급에 1등 하는 학생과 2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낙연 씨 말대로라면 1등과 2등 사이의 그 성적 그 차이, 뭐 평균 차이 이렇게 봅시다. 그 차이가 적으면 이 학급은 우수가 아닌 학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낙연 씨 말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1등과 2등 사이에 격차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2등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쫓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뭐냐 하면은 1등인 학생한테서 점수를 기본적으로 몇 점 빼자. 그래서 2등인 학생에게 보태주자. 이게 이낙연의 정신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수도권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딱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강제로, 법이라는 것은 원래 강제로 하는 거죠. 이거 수도권을 부셔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옳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녹취 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공항, 항만, 철도, 이 트라이포트가 이 이제 세 개의 뭐 일종의 항구로 봤겠죠. 그 지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트라이포트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씨가 한 얘기입니다. 언제? 2020년 7월 28일. 이제 이거 오거돈 씨가 들으면은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똑같은 것이
오거돈 시장 때는 안 되는 거였다 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판단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네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거의 흑과 백을 가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해 신공항을 변경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거 이낙연 씨가 총리실에서 이 심사를 하는데 힘을 가한 것이죠. 부당하게 그 권한 행사를 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덕 신공항이 옳겠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이낙연 씨는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공정성을 깨뜨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가덕 신공항이 됐으면 좋겠고 강조를 반복해서 밀어붙이죠. 김해 신공항 안 된다고 결정해라 하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직전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현재 문재인 민주당 당대표인 사람이,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선 후보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2번, 3번 반복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령 심사위원이 있었다고 하면 심사위원한테 대놓고 이낙연 씨가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한 거죠. 언론이 이것을 보도해주고.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이낙연 씨는 우리가 20, 30년만 살다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년 대계라고 생각하고 대담한 결정을 해주기를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제안은 무슨 제안입니까? 문재인 민주당 한통속인데. 자기들이 무슨 정책할 때 보면은 떡하니 문재인 청와대 왼쪽에 있으면 문재인 민주당 이 밖에 있는 이낙연 팀 오른쪽에 있죠. 정부에서 나오는 계획서에 이렇게 아예 넣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심사위원 손에 펜을 들려주기는 하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든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100년 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무슨 계획을 세우면 20년 계획, 40년 계획을 세웁니다. 5년을 넘는 계획, 특히 이미 임기를 넘긴 보궐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제는 뭐 한 1, 2년 남았죠. 그렇게 우기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 이상의 긴 기간, 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특히나 문재인 민주당을 한 1이나 2, 그렇지 않은 쪽을 한 8, 9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쏙 빼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단기 비정규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우리 같으면 5년, 보궐이면 자녀 임기, 미국 같으면 4년, 재선되면 8년, 그런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비정규직 맞죠. 평생 직장 아니고 거기서 연금을 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연차를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건 비유고 직업이 아닌 겁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잠깐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 생계수단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 누구는 대통령 하면서 생계수단으로 하고 누구는 그냥 다른 단순 노무하면서 생계수단을 한다 그러면 인간 자체가 급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성립이 불가한 개념입니다. 어떻든 이제 문재인 씨는 자기가 고집을 부려도 2022년 그 선거를 하면은 그때는 나가겠죠. 그런데 어째서 100년을 하겠다. 우리 당에서 10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0년 계획을, 100년 설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일은 다음에 온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낙연 씨는 이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이글이글한 증오심을 이렇게 표출을 했다. 하여튼 수도권을 그냥 혜성이 떨어져서 날려버렸으면 좋겠는 것이 아닌가. 부산에서 애 못 낳는 것까지도 이쪽 탓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말이라고 듣고 앉아있는 부산 시민들은 뭡니까? 자기들도 이게 말도 아니다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러니까 정치인들, 정치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까? 잠시 왔다 가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희롱의 대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하나다. 우리는 국민이고 너희는 일꾼이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뭐 본색 드러낼 거 다 드러냈고 자기들 거 챙기는데 정신이 없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 뉴딜이 필요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시도 간의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하고 지자체를 합쳐서 공룡지자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이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 하면서 정보를 내보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똑바로 듣고 매번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공룡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걸 이야기합니다.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위법한 겁니다. 앞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그러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지. 그러기에는 간이 작아서 그냥 두고 말만 그냥 두고 몽땅 바꾸는 겁니다. 뼈대부터. 겉에 있는 따지면 피부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전부 개정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했지 않느냐? 이전에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흘러갔고 지금 잘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때려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똑바로 해라. 지금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직접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상남도하고 부산을 합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이 법에 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치면 가장 문제가 그 대표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산에는 그 시장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도지사가, 김경수 도지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계산은 간단하죠. 경상남도 플러스 부산 하면 사람으로 치면 1 플러스 0 이렇게 돼서 답은 1이 나옵니다. 1 더하기 0은 1이죠. 그러니 대표는 김경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 개정안의 부칙에서 1년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제출안이다 하는 것이죠. 정부 제출안이 나온 이후에 지방자치법의 그 개정안이 수십 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내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뭉뚱그려서 위원회안이라고 해서 국회 쪽의 대안이라고 그럽니다. 대안으로 내보내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좋은 거 거기서 섞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대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기간에 부칙 빼버리면 되겠죠. 부칙은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칙이 사라진 채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경남과 부산이 합해지면 그 대표는 김경수로 가게 되고, 그러면 경남과 부산은 이제 합쳐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부칙이 빠지면 부산시장은 안 뽑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2021년 초에 정치 판도가 들썩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을 하겠다. 이제 3개 다 합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과 부산이 합쳐져서 이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경수가 유력하죠. 김경수라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가. 그러면 이 일이 생긴 경남 부산과 그 다음에 2단계로 울산을 합치게 되면 김경수와 울산 송철호가 합쳐지면 누가 나옵니까? 김경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송철호는 0 처리되는 겁니다. 똑같이 1 더하기 0은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통합의 직전 단계인 과도기가 된다. 아직 이제 합친 다음에 하나로 돼야 되니까 그 단계를 특별자치단체 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착착 진행이 되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하고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던 간절히 바라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끌어준 것에 감사하다. 이거 참 이상하죠. 오거돈 시장 때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자신이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1+0은 김경수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민들이 가덕도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김경수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딴소리를 한다. 그게 문재인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경수가 곱든 말든 신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거창합니다. 대륙의 시작점이자 이제 그 부산이 이쪽 대륙의 시작점이랍니다. 이 얘기 시진핑 앞에 가서 하면은 밥 굶기겠죠. 아무튼 대륙의 시작점이자 해양으로 나가는 출발점인 동남권이 이제 부산이 대단한 우주적 중요성이 있는 지구적 중요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플랫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물류 플랫폼의 허브가 그 동남권이라고 하는 데서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다룰 수 있는 물류가 200%, 300% 늘어난다면 좋겠죠. 처리할 일이 많아서 공항도 늘리고 항만도 늘린다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말하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물류로 흥청망청 넘쳐나는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인가? 결국 수도권에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사실 김해 신공항 멀쩡하게 정해서 돈을 그렇게 들였던 것도 그냥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다 뺏어 갈 거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은 지나가다가 발로 차도 다들 웃고 말더라. 이거 서울, 경기, 인천이 왜 이 꼴로 사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대놓고 주장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을 지방에 있는 공항으로 분배해라. 그 지방 중에 지금 동남권 거기 대폭 끌어갈 것이다. 알 수 있죠. 이거 인천공항 싸울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들 지킬 수 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의 머리만 숙이고 있지 말고 도대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가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저 눈 감고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으로서 명예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날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참석한 사람들 이 이름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낙연, 염태영, 이 염태영 중요 인물입니다. 그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흥배, 박성민,
박광온, 정태호, 한정혜, 이 사람 공공의료를 해치운 인물이죠. 이 공공의료라는 것도 문재인 민주당의 중요 정책의 한 갈래입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 홍영표, 이광재 K뉴딜 본부장입니다.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3일 김경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바로 부산과의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소식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다는 것이죠. 경상남도하고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잘 준비하겠다. 저는 0입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1 플러스 0은 1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얘기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려면, 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은 이들이, 문재인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이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 좋은 것들을 훔쳐다가 여기 쌓아놨다고 보고 있는 그 시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모래알 만큼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병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무튼 이 수도권에 모든 게 있다. 우리가 탐내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이 행정통합을 하면은 수도권 1극 체제, 모든 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쪽에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부수고 조각내고 뜯어내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인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의 수도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말고 수도권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경남, 부산, 이 동남권밖에 없다. 인구를 봐서도 메가시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동남권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세종, 이 충청권 수도권, 그 꿈은 이제 사라지지 오래구나. 이거 알아야 하겠죠. 충청권이나 세종에서는 아직도 거기가 수도권이 될 줄 알고 모여서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거를 박수치고 앞장서서 서울, 경기, 인천을 깨는데 자기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설치고 있는데 그쪽은 수도권 아닙니다. 경남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김경수 도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 여기에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을 다 떼어내서 최소한 수도권하고 5대5는 나눠 가져야 하겠죠. 또 다른 곳에서 또 5대5 나눠 갖고 뭐 반복되겠죠. 그러면 점점점 수도권은 작아집니다. 이제 원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일단 수도권 해체가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블랙홀이 돼야 된다. 수도권하고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블랙홀이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전기를 꺼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동남권 메가시티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블랙홀처럼 모든 돈과 이익을 빨아들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바다 하는 것이죠. 만일 경남과 부산이 살면 그 주인은 초토화된다. 그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김경수 도지사의 얘기는 당신들 죽고 우리만 살자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미 뉴스화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이 어렵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동남권의 신공항은 동남권을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오거돈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제는 아주 날아갈 속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걸림돌은 지방자치법 통과. 근데 지방자치법하고 관련법을 한 대여섯 개 같이 엮어서 지금 국회에 넣어놨죠.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지금 이거는 그 신공항 옮기는 것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병렬해갖고 병행해서 할 것이 행정통합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정말 신나게 써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죠. 이 한국의 중심이 동남권 메가시티로 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떼어가서 여기에 있는 걸 부수고 끌고 뺏고 해가지고 그쪽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동남권 블랙홀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물류가 넘쳐나서 이거 실어 나를 공항이 더 필요하다. 항만이 더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동남권에 크게 하나 지어야 한다. 동남권을 키워야 한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발표한 그 두꺼운 발표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공황이 아니고 대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들이 이 가능성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집에 비축식량 쌓겠다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판 뉴딜 하면서 돈을 뿌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 있고 우리 경제 문제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돈을 뿌리겠다. 아니,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그럴수록 오늘 신나게 놀고 술 한잔 하겠다. 그거 제정신 아니죠. 앞으로 긴축 재정을 펴야 하는데 그때 돈을 뿌리겠다. 그게 정상입니까? 국민들이 이럴 때는 붙잡아 묶어서라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짓 못하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민주당 자신들에게도 자기들을 좀 덜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정신없이 무지해서 망하는 선택을 할 때는 말려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가덕도인가? 그러면 왜 동남권 메가시티인가? 그것도 오거도는 아니고 왜 김경수의 동남권 메가시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문재인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이제 슬슬 바뀌고 있죠. 김경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실제로 그 나이든 그 세상 살 만큼 그 충분히 살아본 경험이 있는 울산시장도 그렇고 김경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집에 가서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할 때 그 성패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인생인가? 아니 그것도 한 시대를 풍미한 정권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경력 세탁이 가능하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저 밑에 정말 자기들 말대로 저 남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도지사를 해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제2의 도시다 했던 부산, 거기에 경남을 합치고 또 뭐 울산도 합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단체장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서울시장을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대우를 할 수 있겠죠. 갑자기 키워주는 겁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구청장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위상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왜 필요한가? 경력 세탁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때문에 김해 신공항을 폐기했다. 그리고 김경수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를 인위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이제 두 번째 분석 보고서가 준비 중입니다. 이 분석 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제 좀 더 깊이 있고 또 뭐 다이나믹한 그런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국민의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포스터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한 그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야, 이거 그 B급으로 혹은 2등으로 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진짜 2등다워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보면은 나름대로 구색을 갖추고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옷도 반듯하게 입고 말도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들 행사는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올 때는 또 뭐 되는 대로 그 본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게 좀 이전의 그 자파스러움을 벗으려고 노력한, 그 색깔도 알록달록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냥 뭐 울긋불긋하죠. 그 그림도, 거기에 쓰는 그림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엉망으로 그려놓으면 발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개성인 것처럼, 뭐 만화 이렇게 끄적거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포스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과 글과 안색과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본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나 아니면 포스터나 뭐 그런 것도 동일합니다. 수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리마연에서 두 번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민법 얘기 잠깐 하죠. 민법에서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듭니다. 그런데 완성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급계약을 한 사람이 자기가 주문한 것과 같은 품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싸게 아주 헐값에 이런 거래를 하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주문한 사람의 그 기준에 맞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도 뭐 중요한 것은 납기를 지킨다든지 혹은 그 수준이 품위 있게 과연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용에 논리적인 내용이 흠이 없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리마연에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뭐 A급, B급 하는 걸 떠나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놓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